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새해가 2번 오잖아요. 이제 그레고리우스력 새해가 있고 또 음력 설 새해가 있는데 연휴를 앞두고 또 사실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습니다. 벌써 코로나와 함께 맞는 3번째 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확진자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020년 1월에 나왔으니까 참 그러네요. 이게 다음 설에는 코로나 없이 맞을 수 있겠지, 다음 설에는 코로나 없이 맞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다가 벌써 3번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쪼록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들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꼭 생각해봐야 하는 지점을 다룬 책을 오늘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작가는 박권일이고요. 책 제목은 한국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질문 받으셨을 때 아마 옛날 광고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배달의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이 떠오르실 텐데,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들으시면 아주 공감할 만한 어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진담도 기본적으로는 학습 입시 정보 방송이죠. 이 방송을 또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도 또 시험 당사자인 적이 있으시거나 혹은 지금 시험 당사자이시거나 혹은 시험 당사자인 아이들을 둔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실 거라는 걸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업 성취 평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토익, 토플, 입사 시험, 또 그 뒤에도 끝없이 시험 계속 이어지죠. 월화수목 금이라는데 초중고대 시시시 하는 것 같은 게 약간 한국인의 인생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한국인은 왜 이렇게 시험에 매달릴까요? 크게 이제 나눴을 때 보수 진보 이런 정치 성향을 나눴을 때 진보 진영에 속한다고 평가받는 작가이자 또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아마 다들 아실 책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공저한 두 사람 작가 중에 한 명인 박권일 작가가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에 한번 주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작가가 생각할 때 시험이란 한국식 능력주의, 한국의 능력주의가 집약된 제도입니다. 이 박권일 작가가 볼 때 시험이라는 제도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에서 한국이 그럭저럭 살만한 건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인 만큼 역사는 뿌리가 깊고요. 인식은 사회 전반에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고 다른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은 해도 사실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다못해 대입시험 그 사람들 줄 세우게 하는 거 아이들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서 다른 거 어떡할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극적 하게 되는 게 좀 우리 모두의 사실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자리 잡은 이른바 시험제도에 기반한 한국식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한 번쯤은 저희가 입시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대부분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혹은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혹은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책, 한국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책을 들고 와 보았습니다. 이 작가 소개 제가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에 굉장히 천착하고 있는 진보 작가 중에 진보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인 이제 박권일이라고 하는 작가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어떤 세대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 중 하나를 만들어낸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사회를 보는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 사람의 입장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이 사람의 진단이 어떤지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작가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과 같은 한국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요거, 이게 이제 이 책의 키워드입니다. 이 박권일 작가가 보기에 한국은 이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를 포함해서 이제 그 전 지구적인, 그러니까 학술 영역에서 논의되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업적의 지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대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차등적 우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지 않은 사회가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기억에 아스라에 남아있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사회도 있었고요. 또 차등적 우대를 하긴 하지만 그게 그다지 보잘것없는 사회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일 텐데, 하지만 또 모든 지구촌의 대다수의 사회에서 능력주의를 존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능력주의가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능력주의가 다른 나라의 능력주의와 다른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다라고 이 박권일 작가는 지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자,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시고 있고 공감하시고 있듯이 시험은 형식적으로 공정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 공정함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꽤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도 열심히 그 아이들의 시험을 준비하는 걸 열심히 서포트, 지원을 해주시고, 학생 청취자 여러분도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박권일 작가의 진단은 이런 겁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불평등을 가리고요. 실질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실질적 불공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도 쓰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진단 방송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입시를 주로 다루는 방송이니까 입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학업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는 건 어느 정도 정당한 평가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도 좀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벽돌을 쌓는 사람을 시험을 봐서 뽑는다. 그러니까 수능을 봐서 뽑는다. 요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몰타르를 잘 바르는가, 혹은 벽돌을 단차가 생기지 않게 예쁘게 잘 쌓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제 그런 차이들을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역에서나 다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작가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 공정성을 담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나를 쓰는 것에 그러니까 채용을 한 다음에 얼마나 잘 일하는지 직접 보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비용이 싸게 먹힌다는 점 때문에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조직에서조차 시험을 채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아끼려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회를 지배하는 일종의 어떤 전도 현상 같은 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지적입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이 책에서 지적하는 그 한국의 능력주의의 맥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미치는 또 하나의 특징 혹은 효과, 지대 추구 경향이라는 점을 꼽습니다. 이 지대 추구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성의 향상이나 효용의 증가가 없는 개인의 이익 추구, 이거를 이제 그냥 다 묶어서 지대 추구라고 하거든요. 네, 이 박권일 작가는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한국의 능력주의의 맥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능력을 검증하는 수단,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검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합격이라는 자격을 통해서 시험과 무관한 영역에까지 이득을 얻어가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현상인데, 벽돌을 쌓는 일을 시키려면 벽돌을 잘 쌓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뽑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수능 또는 입시,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청취자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런 시험들 있죠.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사법 시험, 공무원 시험, 외교관 시험, 이런 시험들이 많든 적든 이 지대 추구 경향을 갖게 해주는 혹은 그것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기제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단적으로 얘기해보면 이렇죠. 대입시험, 우리 방송이 대입시험을 다루니까 대입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어떤 회사에든지 들어가서 일을 잘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게 스스로의 경험일 수도 있고 일하는데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혹은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 사람을 뽑아봤을 때, 혹은 후배로 누군가 들어왔는데 쟤는 왜 저렇게 일을 못할까? 이런 생각 드는 친구들 많죠. 사실 그건 자기가 겪는 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생기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은 겪어 나가게 되는 일들인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시험과 일을 얼마나 잘하냐는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정도만 있다라는 거.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대입시험의 성과가 취업시장에서 꽤 중요한 잣대로 작동한다는 것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진단 방송,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수요독서 코너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게.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이 책에서 박권일 작가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보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다 보니까, 작가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이제 그 여러 관점에서 혹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문화에 대한 이 박권일 작가의 진단이 모든 면에서 옳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건 너무 비약인데? 라는 지점들이 있고, 특히 역사적 맥락 같은 걸 다룰 때에 이렇게 볼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비약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통찰 혹은 인사이트들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또 그럼에도 이 책이 갖는 어떤 그 비판적인 시선이 갖는 효용이 있다면,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그 우리의 아이들 혹은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면 좋을까에 대한 한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책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참고 삼아 보실 수 있겠고, 또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특히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을 내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다라면은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접근하는 글을 어떤 방식 혹은 어떤 스타일로 써야 되는가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책은 이 박건일 작가가 쓴 석사 논문을 이제 대폭 보강해서 이렇게 단행본으로 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소논문 혹은 논문이라는 거를 나중에 내가 대학을 가서 혹은 인문사회 계열 전공을 하면서 써야 될 때 이런 스타일로 쓰는구나, 이런 근거를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이 책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대단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 책 중요한 키워드 능력주의, 한국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짚어보았고요. 이 책을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릴 콘텐츠는 너무 사실 좀 뻔합니다. 지난 2년 전 2020년 한국을 뒤흔든 공전의 베스트셀러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조금 한국에서 능력주의가 시험이라는 제도와 결합해서 작동하는 맥락을 분석했다면은 당연히 마이클 샌델은 자기가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교수이고, 그리고 이 능력주의의 전 세계적인 정점에 올라 있는 학교에서 그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투철하게 갖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수업에서의 논쟁들이나 이런 걸 담은 그 미국적 맥락의 어떤 그 공정 담론 혹은 능력주의 담론에 관한 그 샌델의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맥락과 미국의 맥락을 비교해 본다는 점에서, 혹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이른바 그 국적을 초월한 학술의 담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에 이 책과 같이 읽어보시면 대단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비판적 독해가 필요한 책 한국의 능력주의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좀 흥미로운 제목이 있어서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교실 밖에서 듣는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근 개발됐거나 혹은 현실화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개선해주는 여러 가지 기술을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친절하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 청취자 여러분, 또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은 이제 아이들의 교과 과목을 아무래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은 다들 순수 과목들이잖아요. 과학으로 따지면은 물리, 화학 이런 것들 다 이제 순수 학문들이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다 그 일종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학문들 혹은 순수 학문들인데, 이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정말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영역이고, 더군다나 의학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뭔가 이렇게 탁 했을 때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마법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법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혹은 이런 비유 좀 이상하지만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요런 종류의 기술들, 우리가 들으면 놀랍거나 신기하거나 혹은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기술들이
그 의학공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의 최첨단에서 혹은 우리가 뭐 당장 병원에 가서 뭐 만나볼 수 있는 기술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걸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뭐 신간인데요. 좀 눈에 띄어서 한번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본다는 관점에서 혹은 그 우리가 아플 때 혹은 우리가 좀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어떤 기술을 이용할 수 있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측면에서 교실 밖에서 듣는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